오래전하고 비교했을 때 오래전? 한 5년 됐을까요? 그 사이에 여러 제조사들의 이 제품들이 품질이 진짜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는 상향 평준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커세어도 그렇습니다. 꽤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커세어 제품들은 상당히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있어요. 그저 동급 대비 높은 가격으로 허세어라 불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가격은 나가지만 그 비용을 지불해도 후회 없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그런 커세어의 신제품입니다. 커세어 K70 코어. 커세어 기기에 입문하는데 좀 가장 만만한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K70 RGB 코어 모델은 이전 K70들하고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커세어의 새로운 MLX 레드 리니어 스위치가 최초로 적용된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기존 체리 MX 레드 스위치보다 더 빠른 반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키 트래블이 1.9mm로 0.1mm 더 짧아요. 사실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MLX는 사전 윤활 처리가 됐어요. 덕분에 체리 MX 스위치가 적용됐던 구형 커세어 키보드들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커세어 키보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요. 키캡은 더블샷 ABS, 표면 질감이 이제 오돌토돌해서 처음에 저는 PBT인 줄 알았습니다. 키캡의 무게는 약 1.2g, 이전 K70 프로 ABS 키캡 대비 살짝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역시 경박하지 않은 키감을 갖기 위한 변화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일반 사물을 보는데 전혀 부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블 레이어 구성이에요. 알루미늄 상판 아래로 이중 흡음재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성 브랜드의 기계식 키보드들은 통울림에 대한 지적이 거의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커세어 제품 경우에는 이게 가격 대비 좀 울림이 좀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었죠. 이게 작년 거였나? 어쨌든 K70 RGB 프로라는 이제 구형 모델이죠. RGB 코어입니다. 울림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스페이스가 이 정도고 나머지는 티도 안 나요. 조용합니다. 키감도 조용한데 키보드 자체도 조용해요. 즉 커세어가 지금까지 내놨던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가장 조용한 기계식 키보드, 저는 그게 이 K70 RGB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엄빠 모르게 게임을 해야 하는 학생분들, 와이프 눈치 보기 바쁜 유부남, 키보드 타이핑에 민감한 직장 상사를 두고 있는 일꾼분들에게, 직장인분들에게도 꽤나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회사 다닐 때 키보드 타이핑 때문에 욕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때 제가 게이밍 키보드를 가져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썼는데 한번 이렇게 욕먹고 나서 무접점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했어요. 키보드로서 품질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우측 상단 다이얼 스위치입니다. 마치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엘가토 스트림 덱과 같습니다. 다이얼 크기가 훨씬 크지만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감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그저 미디어 볼륨 조정만 되는 건 아닙니다. 수평, 수직, 확대 등의 기능으로 이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대신 스트림 덱처럼 이 다양한 키 매핑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커세어 IQ가 프린팅된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용자 커스텀 버튼입니다. 온보드 프로필 전환이나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커스텀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커세어의 역동적인 RGB LED 시스템 뮤럴 완벽하게 대응하고요. 뮤럴은 저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커세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 깔맞춤을 고려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LED도 충분히 밝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맥, 플레이스테이션 5 호환됩니다. 이 녀석의 아쉬운 점은 뭘까요? 여러분 단점 찾아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유선입니다. 무선 아니에요. 두 번째, 오랜만입니다. 이 생짜 케이블. 패브릭 케이블이 아니에요.
그리고 케이블 분리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좀 너무 의도적인 거라 손목 받침대 없습니다. 별도 판매입니다.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보는데 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사용에 이게 뭐 문제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아쉽다고 한들 그런 부분을 다 상쇄시키는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조용해서 가격입니다. 13만 5천 원이에요. 약 13만 5천 원.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큼 업그레이드된 K70을 10만 원 초반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죠. 제가 커세어 제품을 다루면서 단 한 번도 매력적인 가격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거의 5년 넘게 처음이에요. 왜냐면 커세어 제품은 늘 비쌌거든. 그리고 이 K70 코어 같은 경우에는 SE 모델이 있어요. 스페셜 에디션? 맞나요? SE? 어쨌든 SE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팜레스트 있고 근데 그거는 LED 투과가 안 되더라고요. 레트로 감성을 조금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그 제품도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LED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세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한 단계씩 품질이 올라갔어요. 비단 지금 보고 계시는 K70 RGB 코어 모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커세어가 이전 대비 좀 가용 자원이 많아졌어요. 엘가토도 엘가토인데 최근에는 또 드랍을 인수했죠. 기계식 키보드계의 스페셜리스트. 약간 좀 성덕의 느낌이 있는데 커세어가 실제로 그들과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수 소식과 함께 공개되고 출시된 제품들이 좀 상당히 품질이 좋았어요. 확실히 커세어의 몸집이 좀 커지면서 생긴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용하면서도 좀 묵직한데 또 저렴한 느낌을 주지 않는 기성 브랜드의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를 찾는다면 커세어 K70 RGB 코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3만 원. 커세어 키보드에서 13만 원이면 거저 먹는 수준이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스위치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커세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또 전쟁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매력적인 기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커세어 라인 딱 잡고 가야 돼 나는. 기대가 된다고요 이거.